산화 환원 반응을 해보겠어요. 산화환원은 각각의 반쪽 반응이에요. 산화환원은 이 두 개의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 줘야 됩니다. 상호 교류적 반응이기 때문에 뭔가를 하나가 준다면 뭔가 하나를 받는 그런 반응이거든. 주는 건 있는데 받지 못하면 반응은 일어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산화 반응, 그 다음에 환원 반응이 각각의 반쪽 반응으로 동시에 일어나게 되죠. 처음에 산화환원을 정의할 때 과학자들은 산화물을 가지고 정의를 했었어. 그래서 실제로 산소를 얻는다 이런 걸로 산화라 불렀고, 산소를 잃는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환원이라고 정의를 했죠. 참고로 보면 산소를 얻어서 이루어진 생성물로 산화물이 있거든요. 이거 화학 2에 가면 배우게 되는데, 산화물은 금속이 산소를 얻으면 무슨 산화물이 되냐면 금속 산화물이 돼요. 이런 애들로 대표적으로 얘가 있죠. 그 다음에 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뭐 이거 철광석도, 적철광이라 불리는 철광석도 금속산화물에 해당돼요. 근데 비교적 몇 개의 물질들은 물에 잘 녹을 수 있어요. 왜? 이게 이온결합이거든요. 가만히 보세요. 그죠? 그래서 얘가 수용액에 녹아 들어가면 염기성이 된다는 거죠. 누가 될까요? 석회수가 돼요. 석회수. 수산화칼슘 수용액이요. Na2O가 물에 들어가면 뭐가 될까요? 그럼 수산화 나트륨이 돼요. K2O가 들어가면 수산화칼륨이요. 근데 철광석은 물에 잘 녹진 않아요. 전이원소들은 잘 그렇고, 비교적 1족, 2족 알칼리 토금속들이 산화물이 되면, 그리고 또 이렇게 물이 들어가잖아요. 소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무질서 배웠지만 녹아 들어가면 무질서가 커지잖아. 그래서 흡열이거든 대부분. 근데 얘들은 물에 들어가면 발열이에요. 얘들은 다. 왜? 물속에 존재하는 약간의 수소이온과 반응해서 무슨 반응을 할까요? 중화를 하거든요. 그럼 중화열이 발생하죠. 그럼 비금속 산화물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얘가 있죠. SO2. 얘도 물에 잘 녹아요. 녹으면 뭐가 될까요? 황산 돼요. 황산. 수용액에서. 수용액에서 산성이 된다는 거죠. 얘가 황산이 되고요. NO2가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질산이 되겠죠. CO2 물에 들어가면 뭐가 될까요? 탄산이 돼요. 그래서 지구과학에 보면 요 둘의 물질들은 물에 들어가면 산성비가 된다고 해요. 원인 물질이. 공장굴도 얘들 어디 자동차 배기가스. 얘는 공기 중에 있어요. 그래서 얘가 pH 5.6이거든. pH 5.6 미만이 산성비예요. 얘는 평상시 비고요. 그러면 이거를 산소를 가지고 설명했더니 정말 쉽게. 근데 사람들이 한참 하다 보니까 이제 전자가 관여하는 산화환원 반응도 이제 우리가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사람들의 어떤 필요성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과학자들이 산소만이 아니라 이것도 산화라고, 그리고 이것이 환원이라고 정의를 하기 시작해요. 물론 산소가 관여하는 산화환원 장점과 전자가 관여하는 산화환원의 장점이 있습니다. 흔히들 선생님들께서 산소에 관여하는 산화환원이 얘의 부분집합이다라고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많은 걸 포함할 수는 없어요. 어떤 게 딱 걸리냐면 이런 이온결합은 괜찮아요.
전자를 통해서 설명이 다 돼요. 이 공유결합이 문제거든요. 얘들은 다 공유결합 분자잖아요. 분자가 전자를 주고받나요? 공유하죠, 서로. 그럼 어디로 뺏기지 않고 빼앗기지도 않았단 말이야. 그걸 산화환원으로 설명하기에는, 전자의 이동으로 설명하기에는 애매모호한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전자에 관한 산화환원 반응을 통합과학 시간에 하다가 애들이 많이 부딪히는 게 뭐였어요? 분자였어요, 분자. 알겠어요? 그걸 억지로 산소 원자수와 막 이런 걸 뭐 제2의 말로 잔머리로 계산해가지고 계산하게 됐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통 구리라는 금속결합 물질이 있어요. 산소라는 공유결합 물질이 있어요. 얘가 산화구리가 되는 건 매우 깔끔해요. 저 두 가지 이론으로. 보시면 뭐 라바지의 질량 보존 법칙으로 계수까지 맞춘다면 구리는 전자를 잃고 뭐가 되었어요? 양이온이 되었잖아요. 이온결합으로. 산화가 됐다. 그 다음에 산소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결합? 이온결합이 된 거예요. 산소는 산소를 잃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얘는 이렇게 이중결합이었는데 끊어져서 이온이 되었으니까. 그럼 전자를 또 얻은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환원이 되었고 얘는 산화가 되었다는 표현이, 산소와 전자의 표현이 제대로 잘 먹혀 들어가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이산화탄소가 있고요. 이게 분자로 이루어진 화학 방식은 이게 전자의 이동을 설명하기에 좀 애매모호한 곳이 많아요. 실제로 이렇게 계수가 쓰여 있으면 이렇게 보는 거지. 얘는 6개의 산소 원자가 몇 개가 되었어요? 12개가 되었으니까 산소를 얻었다. 이게 사입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공부를 해요, 애들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전자 관여로 설명할 때는, 이게 생투를 선택한 친구들은 이게 암반응, 명반응으로 설명이 되거든요. 빛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명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빛의 세기에 의해서 얘가 분해됩니다. 전기 분해가 되든 광분해가 되든 간에 수소, 산소가 나오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수소는 양이온, 산소는 뭐예요? 음이온이죠. 그럼 산소, 음이온이 산소가 되려면 전자를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산화예요. 그래서 얘가 뭡니까? 환원이거든요. 근데 얘조차도 또 설명이 안 돼. 얘는 전자를 얻어야 되거든? 그럼 이거는 암반응이에요. 이산화탄소가 수소랑 반응해서 포도당이 합성되는 과정이 암반응, 전자 전달기에 의해서 이렇게. 근데 그것만 2시간을 배워요. 광합성만. 이게 굉장히 축약된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게 이거를 해석하고 문제를 풀고 끝납니다. 이것까지 오늘 완벽하게 해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산화환원은 사실 전자냐 산소냐가 아니라 산화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산화수를 배울 거고, 그러려면 이렇게 산화하는 반응을 쭉 봤더니 어떤 결론이 나왔느냐. 자, 이거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야. 산화환원은 반드시 반응물만 보세요. 생성물을 보는 게 아니라 반응물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보는 게 아니라 얘들을 보는 거예요. 얘들을. 기억, 니은을. 얘를 보는 거라고. 얘들이 기억과 니은 중에 하나가 산화되고 환원되는 거예요. 뒤에 있는 애들은 생성물이죠. 산화된 것이 뭐냐 그러면 종결합면이 어쩌냐 해가지고 생성물로 가서 찾는다고. 절대 그러면 안 되고요. 그다음 동시에 일어나잖아요. 산화환원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가 산화되면 반드시 나머지 하나는 뭐 돼야 돼요? 환원돼야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쓰죠. 재, 성, 역. 시험엔 요거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산화되면 남을 환원시킬 수 있잖아요. 자신이 산화되면. 그래서 무슨 재? 환원재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나트륨이 이렇게 되면 전자를 잃었어요? 얻었어요? 잃었죠? 그럼 우리는 이걸 뭐라 불러요? 산화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을 뭐 시키는 거야? 환원시키겠죠. 환원시키니까 환원시키는 물질이라는 표현으로 환원재라고 부르고요. 환원시키는 물질이다. 소화제 이런 거죠.
소화제가 자신이 소화되어 남을 소화시켜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한 성질이 좋다 해가지고 환원성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그런 힘이 좋다 환원력 이렇게 부르고요. 옛날엔 요것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쟤만 나와요. 그냥 산화제 역할을 한다, 환원제 역할을 한다 이렇게. 그래서 모든 화학 반응을 이렇게 표현할 때 사실은 철의 재련 과정에서도 충분히 산소의 이동과 더불어서 산화원을 설명하곤 하죠. 근데 저는 이거를 다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것보다는 이제부터 산화수를 가르쳐 주고요. 저대로 모두 해석을 해줘 볼게요. 어떤 것이 여러분들한테 편하느냐. 자, 우리 분자에 대한 산화환원을 설명하기가 어렵더라. 전자에 관한 거. 그러니까 전자 말고 그 분자 말고 금속에 대한 문제가 하나 나오니까 요거 하나는 보고 갑시다. 전자가 이동하는 산화환원 반응에 대표적인 문제가 있어요. 3점짜리 혹은 2점짜리로 나오는 문제인데 바로 그게 금속 반응성 문제예요. 우리는 여기서 금속 반응성을 외우지 마시고 금속이 반응을 하려면 원래 금속은 자기 자신하고만 결합하잖아. 근데 걔가 다른 물질과 결합해서 화합물을 만들 때 반드시 무슨 결합해요? 이온 결합이란 말이야. 그럼 너희들은 금속이라는 거의 성질을 알아야 돼요. 보세요. 금속은요. 무조건 에너지를 받아 얘가 돼요. 알겠어요? 에너지를 받아. 그 에너지를 누가 받는 거야? 화학은 뭐의 학문이야? 그 전자가 받는 거. 전자가 나간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양이온이 된다고. 절대 음이온은 될 수가 없죠. 그럼 금속은 양이온이 되는데 그럼 전하를 띌 거 아닙니까? 이 양이온의 전하 종류가 세 종류밖에 없어. 뭐뭐뭐 있니?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여기서밖에 안 나와요. 시험에. 알았지? 그렇다면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돼? 전자를 잃었으니까 이렇게 불러요. 그럼 금속의 반응성은 한마디로 뭐라고? 전자를 잃는 성질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전자를 잃어야 뭐 되니까? 다른 물질과 화합물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면 전자를 잘 잃어버리면 뭐 잘 되는 거예요? 산화 잘 되는 성질이에요. 이게 금속성이에요, 이게. 그렇게 되면 전자를 잘 잃고 산화가 잘 되는 놈들. 알겠어요? 그래서 무슨 역이 좋은 거죠? 저게 재성력 중에. 환원력이 좋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반응성이 큰 애들은 환원제로 잘 쓰인다는 거죠. 자신이 산화가 잘 되니까. 그죠? 그래서 요것들을 가지고 금속의 반응성을 비교할 거라고 우리가. 그럼 잘 들어보세요. 금속의 반응성을 만약에 앞서 배웠던 주기성의 원자 반지름과 비교한다면 원자 반지름이 외곽의 전자가 똑같이 원자과 전자가 똑같다. 다시 말해서 동족 원소다라고 여러분 가정을 해봐요. 동족 원소일 경우라면 원자 반지름이 어떨수록 전자를 잘 잃어버릴까? 그렇죠. 원자 반지름이 클수록 전자 잃기 쉽죠. 무슨 에너지가 작다? 이온화 에너지가 어떻다? 그것이 얘가 큰 거예요. 금속성이 큰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같은 주기에서는 어떨까요? 같은 주기에서 가만히 보잖아요. 그러면 전자 하나를 잃는 성질을 보는 게 아니에요. 같은 주기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나트륨 그러면 전자를 몇 개 잃어야 18족이 돼요. 그렇죠. 그럼 마그네슘은요? 다시 말하면 얘는 1차 이온 에너지만 있으면 안정한 전자가 돼요. 얘는 몇 개 잃어야 돼요. 그러면 1차, 2차 합친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럼 누가 안정한 이온이 되기 쉬워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반응성이 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칼카나마 아라세 니두납 수구수은 백금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반응성을 외우는 게 아니라 임의의 원소기호로 나옵니다. XYZ 혹은 ABC로 나와요.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보세요. 이렇게 써 있으면 이건 금속입니다. A라는 금속과 이렇게 되는 거죠. B라는 이온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온은 공기 중에서 안정할까요? 물속에서 안정할까요? 물에서 안정합니다. 공기는 얘를 보호할 애가 없어요. 물은 물 분자가 둘러싸주거든. 그래서 좀 이온화가 되었을 때 좀 오래, 아니 특정한 반응이 없다면 계속 그렇게 존재할 수 있는 형태예요. 물 분자가 딱 얘들을 독립시키기 때문에. 근데 공기 중에 있을 때는요, 전자들이 지나다니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 나트륨 원소가 될 수도 있고요. 알았습니까? 아니면 산소랑 반응해서 그냥 화합물이 돼버릴 수도 있거든요. 이온의 형태로 자유롭지가 못한 형태가 기책되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실험을 다 물속에서 합니다. 그러면 중화 반응과 매치가 되는 맥락이 하나 있어요. 뭐냐? 어차피 수용액 속에서 반응하기 때문에 얘들만 있으면 안 되는 거지. 누구도 존재해야 돼. 음이온도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이 상태라는 걸 명심하세요. 무슨 상태? 수용액 상태라는 거죠. 이 상태는 총 전하 합이 얼마 돼야 돼, 항상? 총 전하 합이 0을 만들어줘야 돼요. 다시 말해서 B2가가 있다. 그러면 마이너스 1가든 마이너스 2가든 음이온이 있어야 됩니다. 뭐 우리는 음전하가 1, 2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그냥 암기해도 좋은데 여기서 음이온이 커다란 역할을 안 해요. 구경꾼이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써있다 할지라도 아 여기는 음전하가 있구나. 근데 음전하의 음이온 수를, 그러니까 저음전하를 책임지는 음이온의 수가 변화 없으면 전하는 어떨까요? 음전하는 변하지 않죠. 그럼 양전하도 어때야 돼요? 변하지 말아야 돼요. 알았어요? 그래서 얘가 반응을 한다 치면 이렇게 되었다 쳐봐요. 그러면 얘가 일로 가면서 전자를 어땠어요? 잃었죠. 그러니까 뭐 된 거예요? 산화가 되었고, 얘가 여기로 가면서 전자를 어땠어요? 얻었죠. 환원이 되었다면 우리는 금속성이 누가 크다? A가 B보다 크다라고 한다고요. 여기만 봐야죠. 기억력. 맞죠? 기억은 A보다 반응성이 큰 거죠. 그러니까 A 금속, B 금속끼리는 반응 안 해요. 하나가 무조건 이온이 돼야 되면 그건 수용액이어야 돼요. 거기에 금속을 넣었을 때 반응을 했다? 그러면 들어간 금속이 무조건 반응성이 큰 거다. 이게 기본 개념이거든. 근데 이건 기본 개념으로 물어봅니다. 기억이나 니은에서 물어봐요. 디귿이 뭐냐? 너 머리 좋아해요. 너 머리 좋아?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디귿이. 뭐예요? 정량적 관계를 묻는 거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전하는 안 변한다는 겁니다. 근데 출제자들이 전하가 안 변하면서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들의 이온 수의 변화를 묻는 거지. 예를 들어 내가 플러스 18로 양전을 잡아봐. 얘 몇 개 있어야 돼? 18개. 얘는 9개. 얘는 이런 걸 낸다고요. 시험에. 알겠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돼요. 플러스 3가라고 반응성이 좋은 것도 아니고 플러스 1가라고 반응성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플러스 3가인데 반응성이 좋을 수도 있고요. 플러스 1가 반응성이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전하량의 큰 금속이 전하량의 작은 수용액 속으로 반응성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하량 작은 애가 전하량 큰 데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봤듯이 얘들의 최소공배수 18을 놓고, 최소공배수는 아니죠. 6이 최소공배지만 18이라는 전하량을 놓고 이온수를 세보니까 얘가 제일 많았다는 거야. 그럼 이런 거예요. 이 속에 전하량은 변하지 않는데 양이온수가 많았는데 이 금속을 집어넣었더니 양이온수가 줄었어. 그렇다고 전하가 변한 건 아니거든. 그러면 이 이온 하나의 전하는 들어간 애가 크겠구나라고 예상을 할 수 있어야죠. 거기서 간단한 이온수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이런 겁니다. 만에 하나 이 수용액 속에
질산이온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얘가 들어있어요. A 플러스가. 몇 대 몇입니까? 1대 1이죠. 만약에 이 안에 얘가 18개가 있어요. 18개가. 그럼 질산이온 몇 개 있어야 돼요? 18개가 있는 거죠. 그게 0이 되니까. 근데 여기다가 비금속을 넣는 거지. 자, 이 비금속은 B의 양전하는 이거였던 거예요. 얘를 3개를 집어넣으면 양이온수가 어떻게 변할 거냐 이거죠. 얘를 집어넣으면, 자, 얘가 있는 곳에 얘가 들어가는 거예요. 비금속이. 그러면 전자를 주겠죠? 그래서 얘가 얘로 속출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 얘 한꺼번에 전자 몇 개 줘요? 2개를 준단 말이야. 근데 얘는 몇 개밖에 못 받아? 하나. 그러면 얘가 2개가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이해 가요? 그러면 얘 하나 생기는 동안 얘 몇 개 사라져요? 이해 갔어요? 그러면 3개가 들어가면 얘 몇 개 사라질까요? 6개. 그럼 몇 개 남아요? 12개가 남죠. 근데 B도 양이온이잖아. 몇 개 들어갔어요? 3개 들어갔죠. 전체 이온수 몇 개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거 계산돼요? 여러분 7개 들어가면 총 이온수 몇 개일까요? 11개가 돼야 되죠. 5개 들어가면 13개. 9개 들어가면 9개요. 이 관계가 어떻게 성립됩니까? 사실은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들어간 전하가 큰 금속의 이온수를 빼면 돼요. 18에서. 그럼 전체 이온수가 나와요. 배운 적 있죠? 기억나죠? 그러면 이곳에 만약에 얘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얘 C의 양전하는 플러스 3이에요. 여러분 이건 그냥 흘려 들으세요. 왜 그러냐? A, B, C를 주잖아요. A, B, C를 주면 A와 B의 관계를 알잖아. 1대2라고. 그럼 C는 무조건 3이에요. 보시면. 그래서 계산할 필요는 없지만 얘는 들어간 숫자의 2배수를 빼면 돼요. 알겠어요? 다시 말해서 18이라는 곳에 C라는 금속이 반응성이 커서 이온화가 됐다. 18 빼기 뭐해라? 4. 그래서 14개예요. 14개라는 결론이 섰을 때 이 속에는요 2개의 C 3가가 있고요 12개의 A 이게 남아있다는 얘기죠. 전하가 얼마예요? 총전하 플러스 얘는 합쳐 18이에요. 똑같아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계. 그래서 1가 2가 관계는 들어간 2가의 숫자만큼 감소한다. 1가 3가 관계는 들어간 3가의 이온수 곱하기 이만큼 감소한다. 이 명심하십시오. 글로 안 써주는 이유는 외우라고요. 뭐 이쁘게 써놔봤자 그냥 노트 한 켠에 거의 잠들어 있어요. 알았어? 그렇게 계산하는 걸로 이온수 변화를 묻는 문제가 나오게 돼요. 알았지? 자, 그 다음엔 이거는 옛날에 고전적인 문제인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보세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금속을 박아놓고 수용액을 놓은 다음에 여기다 금속을 이렇게 넣어요. A 금속을 할게요. 이 속에는 B 이온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써놨다 해서 음이온이 없느냐? 있는 거죠. 음이온도 있습니다. 얘를 시간이 흐른 후에 조사했더니 이렇게 되더라는 거야. 시간이 흐른 후에 총 뭐 이온수랑 양이온수라고 합치잖아요. 양이온수가 이렇더라는 거죠. 이걸로 보면 반응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지금 반응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고. 안 했다고도 할 수 있고 했다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대로잖아요. 이건 반응 안 해도 그대로지만 만약에 전하가 똑같아도 그대로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옆에 힌트를 딱 줘요.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자, 금속판의 질량이 여기서 금속판이면 누구예요? 저 A라는 금속판의 질량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반응한 거예요, 그럼.
그럼 A 금속이 나갔을 때 누가 석출됐다는 거예요? B 금속이 석출된 겁니다. A 금속이 수용액 속으로 이온으로 녹아 들어가고 B 금속이 석출된 거라고요. 그렇다면 누가 질량이 더 크다? 나간 놈이 질량이 더 큰 거예요. 교실 밖으로 하나 나가고 하나 들어왔는데 교실의 질량이 자꾸 준다는 거죠. 이 말은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보세요. 수용액 입장에서는 이렇게 쓰겠죠. 밀도로. 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결과로 봤을 때 원자량 B를 계산할 수 있어요. 원자량은 당연히 A가 더 큰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이해 가요? 그러면 B가 여기에 계속 이 부근에 있던 B가 석출이 되는데 이게 골고루 석출돼 가지고요. 매끄럽게 싹 둘러싸요. 그게 도금이에요, 원리가.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너희들한테 이거 더 깊게 학교에서 혹시나 들어가면 이온이 두 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B이온 말고 C이온을 넣어놓잖아요. 그럼 둘이 동시에 반응해야 되잖아요. 반응성이 작은 놈부터 환원돼요. 왜요? 사실 금속을 두 개 A, B 금속을 붙여놓고 실험을 하면 산화 잘 되는 놈부터 산화 다 끝나고 산화 안 되는 놈이 그 다음에 반응 다 끝나면 그 다음에 반응을 해요. 순서대로. 마찬가지예요. 두 개의 이온이 수용액에 담겨져 있으면 반응성이 크다는 건 산화 잘 되는 거잖아. 그럼 뭐 잘 안 되는 거야? 환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성이 작은 산화 잘 안 되는 애가 환원도 잘 돼서 걔가 먼저 석출돼요. 이런 걸 배울 수 있습니다만 글쎄요. 거기까지는 안 가겠죠. 알았어요? 자기네 학교에서 만약에 동시성을 얘기한다. 그럼 꼭 알려주세요. 문제를 좀 풀어야 되니까. 자, 이렇게 전자가 관여하는 산화원까지 했고요. 이제부터는 산화수를 하겠습니다. 산화수라는 게 뭐냐면 사실 산화수라는 개념은 여러 가지 쓸 수 있지만 분자를 해석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줘. 전자를 주고받는 산화원을 계산할 때 산화수가 엄청난 도움을 주는데 거두절미 다 잘라버리고 대부분 산화수는 정수로 표현되고 분수로 가끔 표현되기도 하는 것도 있어. 자, 산화수란 어떤 두 원소가 공유전자 한 쌍을 공유할 때 우리가 배웠던 전기음성도 있지. 전기음성 큰 원소가 일반적으로 한 쌍을 취한다고 가정한 수야. 취하진 않잖아. 이거 상대값이야, 상대값. 그래서 단위는 없어.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음성도는 얘가 제일 세지. 플로린, 산소, 질소, 그럼 거의 17조. 그리고 쭉쭉 내려가서 수소, 그 다음에 금속들이 이렇게 있는데 결국은 서로 다른 두 원소가 공유결합을 하면 우리는 극성 공유결합이라 해. 그러면 쌍극자 모멘트가 형성이 되고 그 모멘트의 방향에 있는 애가 공유전자 한 쌍을 다 가져갔다고 취급한 수야. 근데 공유전자 한 쌍이면 자기 거 하나도 있단 말이야. 결국 한 쌍을 가져갔다는 건 상대편 전자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게 한 개를. 그래서 우리가 구조식으로 보통 보잖아. 분자 구조식에서 보면 우리는 이렇게 봐봐. 전자 점식을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그럼 얘를 구조식으로 이렇게 써요. 그때 음성도는 누가 더 크냐면 플론이 더 큰 거야. 근데 이게 한 쌍이잖아. 선 하나면. 그럼 1을 쓰는 거야. 1. 한 쌍이니까 전자 한 개씩 공유한 거 아니야? 얘가 가져갔으니까 마이너스 1. 빼앗겼으니까 플러스 1. 이렇게 쓰는 게 산화수야. 알았어요?
그럼 이것도 한번 써볼까? 이렇게 쓰면 탄소는 극성 공유결합이 몇 개 있어? 4개가 있을 거야. 각각을 다 계산해 주는 거야. 위에 선에서 1, 1이지만 얘가 더 세잖아. 이렇게. 그럼 옆에 밑에 선을 한번 볼까? 1, 1인데 얘가 약하잖아. 이런 식으로. 그럼 탄소는 총 플러스 얼마를 갖겠어? 4를 갖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같은 탄소라도 그 위치에 따라 산화수가 달라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는 이게 무극성 공유잖아. 무극성 공유는 산화수가 0이야. 서로 없다라고 보는 거야. 음성도차가 없으니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 얼마 나와야 돼? 3 나와야 돼. 1, 1, 1이니까. 얘는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도 마이너스 1이지만 여기는 플러스 1이다. 왜? 산소가 세니까. 물론 산소는 이쪽까지 따지면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래서 이 탄소는 산화수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인 거야. 얘는 얼만데? 마이너스 3인데. 같은 화합물 속에서 산화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 우리는 산화수가 하나인 애만 거의 시험에 나오니까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아까 포도당이 탄소 6개가 산화수가 다 달라. 알았어? 그 산화수로 따지면 이런 식의 산화수 값을 계산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산화수를 가지고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야. 첫 번째, 수소는 공유결합을 했을 때 비금속 중에 제일 작잖아. 그래서 수소는 단일결합 한 번 하니까 수소는 거의 플러스 1이야. 산화수가. 산소는 웬만한 것보다 다 크잖아. 마이너스 2야. 근데 예외라는 게 있어요. 예외. 자, 예외가 뭐가 있나 봐봐. 금속, 수소, 화합물이 있어. 이렇게 LiH 이래버리면 아무리 수소라도 리튬보다 음성도가 크잖아. 그때는 얘가 마이너스 1을 취해. 금속, 수소, 화합물에서는. 또 산소도 예외가 있는데 산소 같은 경우는 이런 식 안에서는 과산화수소죠. 사원자 분자. 중간고사 때 배웠죠. 이럴 때는 산소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 뭘 취할까? 마이너스 1을 취하는 거야, 산소가. 알았어요? 그 다음에 플로린 산소 화합물이 있어. OF2를 봐봐. 유일하게 산소보다 음성도가 큰 애야. 그럼 얘는 플러스 얼마를 가질까? 2를 가질까? 여기서 1, 여기서 1 해가지고. 맞지? 이렇게 따지면 플로린은 마이너스 1만 같네. 맞지? 다시 O2F2 이래버리면 이거 사원자 분자에서 많이 봤지? 얘는 뭐를 갖는다? 산소가 마이너스 2를 가질 거야. 아, 플러스 1을 이렇게. 그러면 아니 어떨 때는 플러스고 어떨 때는 마이너스고 이 산화수가 어떤 변화폭이 있느냐? 봐라. 금속 원소는 말이다. 안정한 이온이 되기 위해서 버리기만 가능하지. 그래서 양의 산화수만 있어. 양의 산화수만 존재해. 금속 원소는. 구리가 2가가 최대거든. 그럼 플러스 1도 있다는 얘기야. 산화수가. 그런데 비금속은 말이야. 버릴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음과 양을 다 갖거든. 일단 양의 산화수는 그냥 1에서 4주기 원소라면 전 주기 18족을 따라가면 돼. 음의 산화수는 지들이 같은 대로 가지면 돼.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염소를 보면 얘가 17족이잖아. 여기까지 가질 수 있어. 플러스 7까지. 플러스 1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음의 산화수는 이거밖에 못 가져. 하나. 산소는 어떻게 했냐? 산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산화수를 따져보면 플러스 6이야. 플러스 5, 플러스 4, 플러스 3, 플러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까지 가질 수 있어. 질소는
플러스 5부터 플러스 4, 플러스 3, 플러스 2,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까지 가질 수 있어. 그러니까 비금속은 산화수가 다양한 거야. 됐지? 그래서 됐고, 두 번째 봐봐. 이온의 전하는 그게 곧 산화수야, 그냥. 그래서 A 2 플러스다 라고 하면 얘 산화수는 플러스 2인 거고, B 마이너스 1가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인 거야, 이렇게. 이온은. 그러다 보니 이런 경우도 있다. 이런 걸 다원자 이온이라고 하잖아. 이 비금속 원소들의 다원자가 보통 비금속 원소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거나 아니면 산화물 형태로 존재하거든. 합이 마이너스 2가 되면 돼. 이때는 이걸 이용하면 돼. 일반적으로 산소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짜리가 몇 개 있냐? 4개 있지. 이거 와. 그 다음에 황해산화수 하나를 더한 것이 이게 되면 되는 거야. 황은 플러스 얼마일까? 6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 갔어? 그러면 NO3 1가만에서 질소의 산화수 얼마 나올까? 플러스 5 나오겠지? 그래야 마이너스 1이 되지. 그럼 CO3 2가만에서 탄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그렇지. MnO4 1가만 망가니즈의 산화수는? 이게 7이 나오겠죠. 중크로뮴산 CR2O7. 자, 이렇게 해놓고 잘 봐. 크로뮴의 산화수 얼마?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새끼. 얼떨결에 대답한 게 맞았네. 이게 플러스 12인데 두 개가 플러스 10이니까 하나가 6이란 말이야. 이렇게 산화수를 찾는 거야. 이온의 산화수. 세 번째, 우리가 보통 대문자 하나인 원소들 있지. 그걸 호돈수라고 하잖아. 호돈수는 금속 같은 경우도 금속 자기끼리 반응하고, H2O2는 무극성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졌잖아. 얘는 산화수가 0이야. 이게 되게 중요한 게, 호돈수가 반응물이 됐든 생성물이 됐든 나타났다. 100% 산화원이야, 그건. 그럼 없으면 산화원 아닙니까? 따져봐야 돼, 그건. 가끔 중화반응과 산화원원 반응을 구별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호돈수가 있으면 무조건 산화원원이다. 예를 들어서 니들이 많이 섞는 거. 이거 중화반응이야, 산화원원 반응이야? 당연히 산화원원이지. 얘가 0이거든, 지금. 호돈수가. 알았어? 무슨 말인지. 물 생겼다 해서, 오? 중화? 이랬다면 큰일 난다. 호돈수들이 이런 게 있단 말이야. H2, O2, 그 다음 뭐, Fe, Cu, 이런 애들이 다 0이야. 자, 마지막 네 번째. 산화는 산화수가 증가하는 거야. 환원은 산화수가 감소하는 거고. 이렇게 따지면 이제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산화원원으로 모든 걸 해석할 수 있어. 산화수가 최종 병기야, 최종 병기. 이거 봐봐. 구리가 산소랑 반응해서 산화구리가 된 거지. 그럼 우리는 제일 먼저 얘부터 찾는 거야. 얘부터. 근데 가만히 봐. 금속 구리는 무슨 산화수밖에 없다 그랬어, 내가. 양의 산화수. 그러면 0에서 증가할 일밖에 없잖아. 금속이 반응물에 있잖아. 무조건 뭐다? 산화야, 산화. 무조건 산화야. 알았어?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가 되었잖아. 감소지. 근데 산화수의 변화가 같아야 돼. 얘는 플러스 2로 되었으니까 이만큼 증가했는데 얘는 O 2개가 마이너스 2로 되었으면 총 마이너스 4만큼 감소한 거지. O 2개니까. 그래서 여기다 2 써준 거야, 이렇게. 그래서 산화수법이라고 그래, 이거를. 이런 문제가 하나 나오는 거야, 너네한테. 알았어? 자, 철의 재련 과정 볼게. 코크스가 그 용광로에 들어가기 전에 열풍을 받아갖고 일부가 이렇게 돼, CO5로.
자, 기억, 니은, 우리는 누구만 본다? 기억, 니은만 보는 거야. 어차피 산소는 다 마이너스 2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2일 거고, 탄소는 플러스 얼마일까? 2가 될 거야, 이렇게. 얘 얼마고? 그러니까 기억은 산화됐고, 니은은 환원됐다. 기억은 산화되었으니까 환원제잖아. 이렇게. 해석이 됐어? 얘가 일산화탄소가 얘한테 가는 거지. 가서 얘를 환원시키는 거야, 이렇게. 근데 봐. 금속은 무조건 양의 산화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 근데 얘 얼마야? 0이잖아. 그럼 무조건 준 거라고, 얘는. 얘가 여기서 플러스 얼마겠어? 3짜리를 거다, 뻔히. 합쳐서 플러스 6이 돼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얼마 감소했냐면 3 감소했는데 2잖아. 그래서 얼마 감소해야 돼? 6만큼 감소해야 되는 거야, 산화수가. 맞지? 그럼 앞에다 2를 써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 있는 탄소가 플러스 2잖아. 여기 있는 탄소가 플러스 4고. 그럼 얼마 증가했어? 이만큼 증가했는데 감소가 6이잖아. 곱하기 얼마 해줘야 돼? 3. 그래서 여기 3을 써주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해 갔어요? 그러면 이제 요런 반응을 볼까? 이 철의 재료인일 때 얘도 넣거든. 탄산칼슘. 그럼 얘가 열분해가 되어서 요렇게 돼. 이거 산화환원이 아니야. 이건 아닌 거야. 그냥 열분해야. 왜? 산소든 탄소든 산화수가 안 변했어. CO3 이가만에서 탄소는 플러스 4잖아. 여기도 플러스 4야. 그 다음에 그 철광석 속에 이렇게 불순물이 있잖아. 얘가 얘랑 만나는 거야. 이렇게 내려와서. 그래서 얘가 되거든. 아까 선생님이 금속산화물은 무슨 성이라고 그랬어? 얘가 물에 들어가면 중성이야? 산화칼슘이잖아. 염기성이지. 염기가 이온결합이잖아. 규소산이야. 무슨 성일 것 같아? 산성이야, 이거. 그럼 이거 무슨 반응일까? 중화야, 중화, 이건. 엄밀히 말하면. 너희들은 중화가 물속에서만 일어나는 건 배웠는데 이것도 중화 반응이야. 알았니? 이거는 산화환원이 아니라는 거야. 호돈수가 없잖아. 이런 것들이 철의 재련 과정이야.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흔히 봤던 거 있지, 이런 거. 아연판을 황산구리 수용액에다 넣는 거지. 이렇게. 그럼 얘가 황산아연 수용액이 되고, 그 다음에 구리가 석출되는데 이걸 무조건 쓰라는 거야. 뭐? 이거야, 0. 그러면 금속은 무조건 뭐 되고? 산화되고. 얘는 무조건 뭐 된 거야? 환원된 거라니까? 그럼 반응성은 아연이 크다. 그래서 문제상에 보면 A라는 금속이 B 이온과 만나서 A 이온이 되고 그 다음에 B라는 석출 이렇게 되었다. A는 무조건 산화야. 0이 플러스로 됐으니까. B는 무조건 환원이야. 이해 갔냐? 그런 식으로 산화수를 그리는 거야. 이제부터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산화하는 반응을 좀 다뤄볼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산화수법이라고 하는 거 있지. 어딜 보냐면, 저거 한번 보자. 페이지, 그래, 289쪽을 가봐. 289쪽. 산화수법의 표현이야. 그걸 통해서 어떻게 만드는지. 화학 반응이 하나 있어. 거기에 보니까 옥살산 이온이라는 게 있어. 누군지 몰라도 돼. 얘가 과망간 이지산 이온과 반응을 하는 거야, 이렇게. 알짜기만 써놓은 거야. 수소 이온과 반응하고. 그래서 얘가 CO2가 되고 망가니즈가 되고 H2로 되었다. 이거 개수 맞추는 거야, 이런 거. 이때 호돈수 있나 잘 봐. 호돈수 있어, 없어? 없지? 그 다음 수소산소를 뒤로 밀어. 특별한 경우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산소가 H2O2라든가 마이너스 2가 아닌 경우, 혹은 H2 혹은 O2가 있다든가, 그러면 수소산소를 감안해야 되지만
그게 없잖아? 그러면 너희들은 여기다 주안점을 잡으면 돼. 무조건. 수소, 산소가 아닌 애한테 주안점을 잡아. 자, 먼저 이거부터 해. 이 C는 여기 몇 개 있냐? 근데 여기는 하나 있지. 그거부터 맞추라고. 요렇게. 그거 맞추는 거 숫자. 자, O4는 마이너스 8이야. 그럼 C2 값에서 플러스 6이 해야 된다. 맞지? 다시 말해서 플러스 3짜리가 몇 개 있다고? 2개 있는 꼴이거든. 이게 뭐가 됐냐고? 플러스 4가 되었잖아. 이해 갔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플러스 3짜리가 플러스 4로 된 거야. 그래서 사실은 요것만 보는 거야. 플러스 3이 뭐가 됐다고? 플러스 4로 1 증가했지. 근데 그게 몇 개냐고? 2개잖아. 그래서 플러스 2가 증가한 거라고. 이해 가니? 자, 망가니즈는 플러스 7이잖아 지금. 여기 얼마니? 플러스 2라고. 얼마 감소했니? 5 감소해서 산화수 변화가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다 얼마 곱하고? 5를 곱하고. 여기다 얼마 곱할까? 2를 곱해야죠. 그래서 여기다 2 쓰고 이렇게. 여기다 5를 씁니다. 그때 이 숫자는 뭐가 될까요? 1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산소를 먼저 맞춰. 5, 4, 20. 28이야. 20. 여기가 8이 돼야 되는 거야. 8. 그때 수소가 몇 됐냐? 이렇게 쓰면 이게 식의 완성이야. 끄떡거리긴, 방심하지 아주. 자, 이 식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알겠어? 이거를 289쪽이 심화 보이지? MnO4 1가 마이너스랑 Cl 마이너스랑 H 플러스가 반응을 해서 이렇게 되잖아. 누구누구가 되냐? Mn2가하고 Cl2하고. 자, 이 식을 한번 맞춰봐. 그러면 망가니즈가 얼마니? 얘가 플러스 7에서 얼마로 줄었어? 요거. 그래서 5 감소했다. 자, 여기 Cl2야. 그럼 2를 쓰고 출발. 얘 마이너스 1인데 얼마가 된 거야? 0. 그럼 얼마 증가했냐? 1 증가했는데 그게 2개잖아. 자, 이제 늘고 준 산화수. 얘는 늘었고 얘는 줄었지만 여기다 곱하기 얼마? 여기는 곱하기. 그래서 여기다 5를 쓰고 얘는 몇이 되는 거야? 10이 되어서 이렇게. 얘는 얼마 쓰고? 그래서 산소가 몇 개? 8개. 여기다 8 쓰는 거야. 산소 여기만 있잖아. 그럼 수소는 몇 개? 이렇게 개수를 맞추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말이다 얘들아. 가끔 보면 애들이 하나가 산화되니까 예를 들어 봐. 얘는 뭐 됐냐? 환원됐지. 그럼 산화제거든? 얘는 뭐 됐냐? 산화되었지. 그럼 환원제잖아. 그러면 하나가 산화됐고 하나는 환원됐다 이렇게 푸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느닷없는 거지. 자, 기억, 니은 중에 누가 산화됐냐? 하나요? 응. 누가 환원됐냐? Cl2 누가 산화됐고? 그렇게 막 찍는 거지, 애들이. 틀리는 거야. H 산화수 플러스 1이지. 여기도 플러스 1이지. 여기도 플러스 1이지. 수소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지. 산소에 마이너스 2지. 여기도 마이너스 2야. 수소산소는 아무런 반응도 안 했다고. 그러면 얘는 0이잖아. 여기 마이너스 1이고 뭐 됐니? 환원됐죠, 환원. 이해 가요? 그런데 얘는 뭐겠냐, 산화수가. 이렇게 보면 더 쉬워. 맞아, 얘 플러스 1이야. 그럼 얘는 뭐 됐냐? 그래, 혼자 다 된 거야. 이런 경우도 있다고. 알았어? 이런 경우가 어떤 거냐면
EBS의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넘겨보면 페이지 294쪽 15번에 나를 봐봐. 15번에 나. 거기에 보면 ENO2라고 되어 있지? 얘가 H2O랑 반응하는 건데 HNO3가 되고 맞지? 이렇게 된다? 맞아? 보면 얘 산화수 얼마냐? 플러스 이거지? 얘는 산화수 얼마야? 얘는? 그럼 얘는 일로 갔을 때 뭐 됐어? 일로 가면 이렇게 혼자 외워놔 2개. 알았어? 요거는 틀리지 말아야 되는 거. 자, 19번, 20번을 해봐. 19번, 20번을 해봐.